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은 듯 보이는 하나의 별이 있습니다. 바로 북극성 폴라리스죠. 선원들과 탐험가들이 길을 잃었을 때 의지했던 이 별은 마치 우주의 등대처럼 한자리에서 우리를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안정적으로 보이는 별이 실제로는 천문학계를 당황시키는 가장 복잡하고 신비로운 천체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오늘 우리는 이 신비로운 별의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달빛이 없는 맑은 밤, 도심을 벗어나 어두운 곳으로 가서 하늘을 바라보시면 국자 모양으로 유명한 북두칠성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북칠성의 국자 끝부분에 있는 두 개의 별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그 방향으로 시선을 옮기면 유독 밝게 빛나는 하나의 별과 마주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폴라리스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가리키는 방향에 거의 정확히 위치한 이 별은 지구가 하루 종일 돌아도 하늘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 보입니다. 북극에 가까울수록 폴라리스는 머리 위 높은 곳에서 빛나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지평선 가까이로 내려가다가 적도를 넘어서면 아예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맨눈으로 보는 이 하나의 별이 사실은 세 개의 별로 이루어진 복잡한 삼중성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1779년에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이 망원경으로 관측하다가 폴라리스 곁에 또 다른 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폴라리스 B였는데 주성 주위를 아주 넓은 궤도로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120년이 지난 1899년 윌리엄 캠벨이라는 천문학자가 폴라리스의 빛을 자세히 분석하던 중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별빛의 파장이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었죠. 이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동반성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별이 우리 쪽으로 다가올 때는 빛의 파장이 짧아지고 멀어질 때는 길어지는 도플러 효과 때문이었거든요. 1929년 분광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세 번째 별의 존재가 확실히 증명되었고 2006년에야 허블 망원경이 폴라리스 AB라는 이름의 이 별을 직접 촬영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밝혀진 폴라리스 삼중성계의 구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북극성이라고 부르는 주성 폴라리스 AA는 태양보다 5.13배 무겁고 지름은 46배나 큰 황색 초거성입니다. 만약 이 별을 태양 자리에 놓는다면 수성 궤도의 절반 이상을 집어삼킬 정도로 거대하죠. 이 주성으로부터 28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폴라리스 AB가 29.6년을 주기로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멀리 떨어진 3,860억 킬로미터 지점에서는 폴라리스 B가 무려 4만 년을 주기로 이 쌍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규모의 삼중성계가 바로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의 점으로만 보는 북극성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폴라리스의 진짜 특별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성인 폴라리스 AA는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종류의 별이거든요. 1908년 헨리에타 레비트라는 천문학자가 하버드 천문대에서 소마젤라논을 연구하던 중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세페이드 변광성들의 밝기와 맥동주기 사이에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이었죠. 별이 본래 밝을수록 맥동하는 주기가 길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이는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이 발견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멀리 있는 가로등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구가 60와트인지 100와트인지 안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밝기로 그 가로등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계산할 수 있겠죠? 세페이드 변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맥동 주기를 측정하면 그 별의 실제 밝기를 알 수 있고 우리에게 보이는 밝기와 비교해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별들을 천문학에서는 표준 촛불이라고 부릅니다. 이 발견 덕분에 인류는 갑자기 우주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차를 이용해서 수백 광년 정도의 가까운 거리만 측정할 수 있었거든요. 시차라는 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면서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했을 때 별이 하늘에서 미세하게 이동하는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페이드 변광성 덕분에 수백만 광년 떨어진 다른 은하까지의 거리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죠. 더 나아가 이런 측정들이 쌓이면서 우주 전체의 크기와 나이, 그리고 팽창 속도까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별들은 시차로, 중간 거리는 세페이드로, 아주 먼 거리는 초신성으로 측정하는 우주 거리 사다리가 완성된 겁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세페이드 변광성인 폴라리스는 이런 측정들을 검증하고 보정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페이드 변광성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폴라리스는 마치 가장 가까운 실험실 같은 존재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폴라리스는 다른 세페이드 변광성들과는 확연히 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거든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폴라리스의 밝기 변화 폭이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가장 밝을 때와 어두울 때의 차이가 0.1등급이었는데 0.05등급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다가 2000년부터는 다시 변화 폭이 커지기 시작했죠. 이런 패턴은 다른 세페이드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마치 폴라리스만이 독특한 진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폴라리스의 맥동 주기가 매년 4.5초씩 길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50년간의 관측 기록을 보면 4일이었던 주기가 지금은 4일과 몇 시간이 되었거든요. 세페이드 변광성치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변화 속도입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로는 오히려 주기가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천문학자들을 정말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폴라리스가 항성 진화의 불안정한 단계에 들어섰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별은 일생 동안 3번의 큰 불안정 시기를 겪는데, 첫 번째는 중심부의 수소가 다 떨어져서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으로 진화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헬륨 핵융합이 시작될 때, 세 번째는 헬륨마저 다 떨어질 때입니다. 문제는 폴라리스가 이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첫 번째 단계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세 번째 단계라고 주장하거든요. 이런 불일치가 폴라리스의 이상한 행동을 설명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근본적인 이유는 폴라리스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기가 예상보다 훨씬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놀라실 텐데 현대 기술로도 북극성까지의 거리를 정확히 재는 게 이렇게 까다로울 줄은 몰랐겠죠? 히파르코스 위성이 측정한 거리는 434광년이었는데 최신 가이아 위성 데이터로는 404층갓광년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323광년부터 520광년까지 다양한 값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이렇게 큰 차이는 별의 다른 모든 특성 계산에 엄청난 오차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거리 측정이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폴라리스가 너무 밝아서 위성의 검출기가 포화되어 버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맥동하는 별이다 보니 밝기가 계속 변하고 거기에 가까운 동반성까지 있어서 정확한 측정을 방해하죠. 그리고 수백 광년이나 떨어져 있다 보니 시차도 극도로 작습니다. 가이아 위성으로 측정한 시차가 0.00754 초각인데 이는 달 표면에 놓인 동전을 지구에서 볼 때의 크기보다도 훨씬 작은 각도입니다. 이런 미세한 각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현재 기술의 한계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거리를 정확히 모르면 별의 다른 중요한 특성들도 제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질량, 크기, 실제 밝기 같은 것들 말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폴라리스의 특성들이 기존 항성 진화 이론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폴라리스 AA는 우리 예상보다 훨씬 작고 젊어 보이는데 동반성인 폴라리스 B보다 훨씬 젊다는 게 정말 이상합니다. 만약 이 두 별이 정말로 중력적으로 결합된 쌍성이라면
같은 시기에 같은 성간 구름에서 함께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440 신광년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폴라리스 AA의 나이는 약 5천만 년인 반면 폴라리스 B는 20억 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40배나 나이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가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완전히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가설 중 하나는 폴라리스 AA가 청생낙오성일 가능성입니다. 1950년대에 구상성단을 관측하던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현상인데, 대부분의 별들은 나이가 많아 보이는데 몇몇 별들만 유독 젊고 뜨겁게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별들을 청생낙오성이라고 부르는데, 두 개의 별이 충돌해서 합쳐지면서 마치 젊은 별처럼 다시 태어났다고 여겨집니다. 폴라리스 AA도 원래는 폴라리스 B와 비슷한 나이의 늙은 별이었는데 다른 별과 충돌하면서 다시 젊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라면 나이 차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다른 새로운 의문들이 생겨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폴라리스의 회전과 질량 손실입니다. 모든 별은 자전하는데 이 자전이 별의 구조와 진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회전한 별을 모델링하는 것은 극도로 복잡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 요소를 빼고 계산하곤 합니다. 이런 생략이 폴라리스 같은 별에서는 큰 오차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한 폴라리스 AA가 항성풍이나 동반성과의 상호작용으로 질량을 잃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연간 2조 7천억 킬로그램의 질량을 잃고 있다고 추정하기도 했거든요. 최근에는 더욱 놀라운 발견도 있었습니다. 2024년 샤라 간섭계를 이용한 관측에서 폴라리스 AA 표면에 거대한 흑점 같은 구조가 발견된 겁니다. 이는 이 별이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인데, 자기장이 별의 맥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페이드 변광성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들을 표준 촛불로 사용한 우주 거리 측정에도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발견들은 단순히 하나의 별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우주론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현재 천문학계에서는 우주의 팽창 속도 측정값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얻은 결과와 맞지 않는 허블 텐션이라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한 측정에서는 메가파섹당 73km/초랑 가는 값이 나오는데,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이용한 측정에서는 67km/초가 나오거든요. 이 차이는 더 정밀한 관측이 이루어질수록 오히려 커지고 있어서 우주론의 기본 모델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폴라리스 같은 세페이드 변광성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행동을 한다면 이런 불일치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폴라리스가 보여주는 이상한 행동들은 우리가 별의 진화와 맥동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세페이드 변광성인 만큼 이 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우주 거리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행히 2026년 중반에 공개될 가이아 위성의 새로운 데이터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정확한 거리 측정과 함께 별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되면 폴라리스의 진정한 모습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폴라리스가 영원한 북극성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팽이처럼 흔들리면서 26,000년을 주기로 천천히 돌고 있어요. 그래서 14,000년 전에는 베가가 북극성 역할을 했고 12,000년 후에는 다시 베가가 북극성이 될 예정입니다. 폴라리스가 북극성 노릇을 하는 시간은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죠. 이런 변화 과정에서 우리는 지금 특별한 시기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폴라리스 자체도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수백만 년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온 이 별이 지금은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와 별들에 대해 아직 얼마나 모르는지, 그리고 과학적 발견이 때로는 더 많은 질문을 낳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밤하늘의 고요한 안내자 같아 보이는 폴라리스가 실제로는 이렇게 복잡하고 신비로운 천체라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폴라리스는 계속해서 새로운 비밀들을 드러내며 우리의 우주 이해를 한 단계 더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